안녕하세요. 아이사즈입니다. 오늘은 AP8 송신기용 마인드 컨트롤러가 제작이 완료돼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좌측에는 CUT에서 나온 CUT914의 장비를 세팅을 해놨고요. 우측편에는 JBM 920 장비를 가지고 나와서 세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 제품은 불과 제가 이제 구매를 해서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이제 그런 제품인데요. 불바 외관상으로는 거의 같아 보이지만 미세하게 조금씩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같은 AP8 송신기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밸브나 소브가 사양이 같았기 때문에 불바 구현을 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고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두 장비를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실제로 구차기처럼 느낌을 전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구상을 했었습니다. TX16 버전은 좀 더 굴삭기의 필터 페이프나 그런 기능적인 면을 위한 그런 제품이라고 하면 이 AP8 송신기를 이용한 JDM920과 CUT914 또 외쪽으로는 밸브 상태가 괜찮은, 반응이 괜찮은 그런 장비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AP8 송신기용 마인드 컨트롤러를 제작을 하게 됐고, 이제 이 부분에는 이렇게 계보를 굴릴 수 있게끔 추가로 계보 부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매발을 장착을 하게 됐습니다. 이 마인드 컨트롤러 AP8 버전은 가로 35cm, 세로 22cm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고, 무게는 1kg 정도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송신기를 제외하고 말이죠, 조작감이나 이런 디테일 같은 것들을 위해서 최대한 내가 앉았을 때 팔 동작이나 이런 부분이 스무스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를 했고요. 물론 사용하시는 분마다 체격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렇게 조종기를 잡고 하는 것보다 그래도 안정감 있게 이렇게 하면 훨씬 좋으니까 말이죠. 이번에 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이런 솜을 올렸을 때 받침대 같은 거죠. 손 받침대 부분이 추가가 돼서 솜을 그냥 핸들을 잡고 무게를 집행하는 게 아니고 손 받침대에 살짝 손을 올리는 상태에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제작이 돼서 조금 더 정밀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뒤로 22보 정도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좌우보 22보 정도예요. 물론 정확하게 따지면 21보, 23보 이렇게 되는데 대략적으로 다 22보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이 매바 부분은 좀 예외인 게, 사실 이 계보를 풀로 해서 벌리지 않거든요. 보통은 대부분이 한 100% 중에 60% 정도까지, 60%에서 70% 정도만 계보를 굴리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구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그래서 100%를 설정해 놓고 이걸 작동을 해도 이 매바가 끝까지 가게끔 설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상하 갔을 때 거의 N표점까지 가긴 해요. 그런데 조금 못 미치게 가기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높이셔가지고 그 계보 부분을 굴리셔도 좋습니다. 계보를 풀로 세게 벌리지 않고 대부분이 살짝씩 움직이는 정도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활용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이 계보는 예전에 빠른 방식으로 제작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너무 불합리하고 계속 변화된 값들이 입력이 돼서 계속 고민 중이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개선해서 완성을 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것보다 직접 움직이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CUT914 장비를 켰고요. 그리고 송신기를 켰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잘 움직여지는지, 그리고 계보가 얼마나 잘 움직여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세팅을 끝내본 상태고요. 천천히 제가 한 번씩 움직이면서 동작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붐 부분입니다. 붐도 천천히 움직였을 때 미세하게 조작이 가능한 걸 볼 수가 있어요. 붐, 그리고 버켓. 펌프 값을 35 정도로 맞춰놨기 때문에 되게 천천히 움직여요. 그리고 이 장비들은 유압이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야지 좀 더 스무스하게 움직여지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참조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초에 이 914 장비는 920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더 느리게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 참조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지금 네 발로 움직이면서 작동을 하고 있는데요. 섬세하게 잘 움직여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로 걸려볼게요. 개부분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부부, 자, 양쪽이죠, 이렇게. 그래서 양손을 이용하지 않고 한 손으로 약간 믹싱의 느낌으로 같이 밀고, 자, 세게 밀고, 세게 당기고, 세게 밀고, 당기고, 잘 되죠? 그리고 왼쪽, 오른쪽. 반대로 하면 이렇게 회전할 수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뭐 하면 되는데, 조작을 좀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 중간 매발을 연장해서 이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잘 되죠? 이렇게 해서 미세하게 세팅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미싱을 안 걸어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괜찮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하게 이런 개보 부분이 구현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하시는 분들은 문의 주시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움직여지죠? 세팅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CUP914나 920 같은 경우에는 순정 송신기를 가지고 바로 세팅이 가능하고, 다만 송신기를 분해해서 이 VIC와 VIB 부품을 바꿔줘야 된다는 그런 번거로움은 약간 있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 빼고는 전체적으로 많이 부분 되기 쉽기 때문에 10분 정도면 다 세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스펙 부분은 동작하는 걸 워낙 많이 보여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안 보여드려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버튼들은 바로 여기서 그냥 사용하시면 되니까 크게 문제 안 되겠죠. 이렇게 블레이브, 자, 이건 내려놓고 제가 920도 같이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M 920도 가품 밸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작의 느낌은 비슷해요. 유압의 온도가 올라가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얘는 좀 요즘에 제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동작이 빠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길들이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방금 전에 이 마인드 컨트롤러가 같은 건데 이 스픽 부분과 메바 부분이 색상만 다른 부분이거든요. 같은 제품인 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합판이 아크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투명성 있고 좋은데 약간 망창거림이 있어서 MDF가 좀 더 맞다고 이제 판단이 됩니다. 이물질 같은 거는 확실히 아크릴이 좋긴 한데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크릴은 깨질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MDF를 선택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 얘 같은 경우에도 오븐 세팅을 했어요. 이 920 같은 경우에는 오븐 세팅해서 지금 바로 영상을 찍고 있는 부분인데, 궤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매발 이용해서 가볍게만 밀어도 같이 스무스하게 잘 작동을 하죠. 그죠? 그리고 후짐 이렇게 조금 더 스무스하게 세팅을 하려고 하면 송신기에서 설정을 몇 가지를 좀 바꿔주면 어렵지 않게 이렇게 다 구현이 되고요. 잘 굴러가죠. 그리고 텐션 스프링을 이 매바 부분은 좀 더 강한 걸 넣어줬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줘야지만 움직일 수 있게끔 변경이 되었고, 스프링 부분이 부품이 변경이 되었어요. 잘 움직여지죠? 마찬가지 반대. 그렇게 해서 궤보 부분을 마찬가지로 구현을 완벽하게 했고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걸 했을 때 계속 값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중립 상태도 좀 많이 문제였고, 이걸
움직였을 때 왼쪽 오른쪽이 뼈아픈 양으로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되게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 920에도 잘 배는 걸 볼 수가 있죠. 지금 제가 이 테이블 위에 이 마인드 컨트롤을 올려놓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테이블 위에서 미끄럼 방지 패드 하나 놓고 사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보통 이 마인드 컨트롤러의 진짜 사용은 본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체형에 맞게끔 작동할 수가 있고, 의자만 있으면 의자에 앉아서 본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이 마인드 컨트롤러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편안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동작도 어느 정도 더 미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하게 되면 팔 부분이 좀 더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불편하긴 합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이 팔이 이렇게 비지는 것보다 팔이 팔꿈치보다 내려가는 게 훨씬 더 편안한 자세가 되거든요. 무릎 위에 한번 올려볼까요? 자, 제가 지금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있는데요. 자,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했을 때, 자, 팔 부분도 이 팔꿈치보다 약간 밑으로 향하게 되고, 이 스피의 각도도 조금 더 중립보다 기울게 돼 있어요. 그 무릎이 의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보통 이 앉는 받침대보다 이 허벅지 부분이 내려가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 각도도 조금 더 쏠리게 돼 있겠죠. 그러면서 동작도 좀 더 편안하게 할 수가 있고요. 장시간 했을 때 무리가 안 가게끔 이제 그런 자세가 됩니다. 앉으셔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가장 좀 이상적이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뭐 맞은 테이블을 사용하셔도 돼요. 하지만 몸을 나의 몸보다 멀리 이렇게 두게 되면, 자, 멀리 두게 되면 약간 불편할 수도 있거든요. 뭐 잠시 한 20분 정도 갖고 머문 거야 상관이 없겠지만, 20-30분 정도야. 보통 이제 굴삭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한 3-4시간씩 갖고 오시니까, 이제 그렇게 했을 때는 좀 더 편안하게 즐기는 걸 선호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편안한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무릎에 올려놓은 상태에서 사용을 하면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체험장이나 이런 데서는 테이블에 고정을 시켜놓고 쓰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여러 명이 사용을 한다면 테이블에 고정을 시켜놓고 사용하신 걸 추천드리고, 개인이 사용하신다고 하면 본인의 무릎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시면 테이블 없이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마인드 컨트롤러는 단순히 송신기 보조 장치라기보다는 좀 더 실전에 가깝게 사용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제작을 했고요. 잠시 저희 소개를 드리자고 하면, 저는 대한민국에서 3D 프린터 제조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스틱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쪽 설계를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제가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기 위해서 설계를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이라는 걸 밝힙니다. 이제 3D 프린터 제조사를 운영하면서 거의 지금 10년 정도 됐거든요. 그동안 쌓인 노하우를 이 부품에 다시 녹여내면서 내구성이라든지 부품 선정 같은 것들, 공차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누구나 3D 프린터에서 그냥 대충 만들었네, 이제 그런 게 아니고, 끊임없이 계속 연구를 했고, 다양한 방향성의 테스트와 그리고 부품 테스트, 내구성, 이제 그런 부분을 병행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벌써 5달 정도의 부품 테스트를 거쳤어요. 그동안에 시행착오도 많이 했고 계속 발전을 하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도 계속 기능적인 업그레이드 부분과 좀 다양한 구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다 실현될지는 모르겠지만 더 나은 디자인과 기능을 가진 마인드 컨트롤러가 계속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피드백을 주신다고 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마인드 컨트롤러 어떠셨나요? 제가 이렇게 급하게 제작한 것 같이 보이지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완성이 된 제품들이었고요. 이 마인드 컨트롤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제품들 그리고 튜닝용품들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더 멋진 제품과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CI였습니다.